482페이지에 도로가 있고, 그렇죠? 오른쪽에 도로의 소요 너비가 있고, 그렇죠? 밑에 4번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있지요. 후다다닥 얘기했어요. 4번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4m가 아니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합니다. 자, 482페이지가 맨 위에 도로가 있죠. 오른쪽에 3번의 도로의 소요 너비가 있죠. 밑에 4번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죠. 오케이. 4번부터 보는 것이 순리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앞에 네 줄은 누구도 자리 차지할 수 없죠. 난공불락이죠. 몇 시 와요? 8시에요. 학원 문 열고, 예? 참 고맙습니다. 학원 문 열어주시고. 자, 4번의 1번 원칙 보세요. 예?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규정을 충족을 못한 땅이 바로 그 유명한 맹지라고 그랬지요. 맹지. 그래서 건축을 허가받으려면 그 대지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이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기역자형으로 대지가 만들어져 있지요. 이런 식의 형태의 대지라도 도로와 접한 길이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2m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지가 접하는 도로란 지자체마다 건축주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도로란 의의를 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해야 되죠. 보행 또는 하면 안 되죠.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되는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 돼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 너비는 4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줄에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법에서는 예정 도로도 도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니 이제 왼쪽 상단에 도로로 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뭐냐고. 자, 세 번째 줄에 예정도로요. 건축법에서는 예정도로도 도로로 봐요. 그 자주 나왔다는 예정도로는 도로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는 도로가 안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도로 만들 것이라고 4차선 도로 만들 것이라고 예정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도시군관리계 결정까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4차선 도로 만들 거라고. 현재는 도로가 없지요. 예정도로죠. 요렇게 도로 날 거라고. 그러면 그 도로,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라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문장을 외워야 돼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 암기가 기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암기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을. 대충 듣기만 하고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자, 너비 4m 이상 도로 및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니까 도로의 소요 너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몇 미터 이상? 이러한 도로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을 접해라고? 2m 이상을 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원론이에요. 자, 그래서 도로는 4m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예외,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너비라고 나오죠.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 1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 구간의 너비 몇 미터? 이런 데가 바로 차량 통행이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동네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을 수 있지만은 자동차 못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도로가 4m일 필요가 없다니. 몇 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너비 3m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2번, 위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 나오죠.
로서 그 도로가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한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에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굳이 4m일 필요가 없다. 도로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면 자, 예를 들어 이 막다른 골목 있죠, 지금. 통과도로가 있고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이 막다른 골목 길이가 한 8m밖에 안 돼요. 저 끝에 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쪽에 대지 해봐야 한 필지 내지 두 필지밖에 없어요. 4m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죠? 한 필지, 마지막 막다른 골 끝에 한 필지. 그 건물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로가 굳이 4m일 필요가 없어요. 도로 폭이 2m만 있어도 화재 등이 생기더라도 사람 구하고 할 수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3m 이상은 확보해야 자동차 들어가서 불도 끄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막다른 골목 길이가 25m다. 10m 이상이죠. 35m는 안 되죠. 그때 도로 너비는 얼마 이상? 3m 확보해야 된다니. 35m 이상의 아주 긴 막다른 골목이면 도로 너비는 6m 확보해야 소방차가 2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 3은 6이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도로의 요건이었죠. 이러한 도로의 대지가 몇 미터 이상을 접하면 된다고요? 2m 이상을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잖아요. 그러죠? 4번에 그 다음에 4번에 2번 예외 있나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놓고 1번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건 경우이거나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이지 않은 공지가 있다. 광장, 공원, 유원지 나오죠. 이런 걸 접하고 있을 때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건물 짓게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막 나오죠. 농막을 건축한다 나오잖아요. 농막 얘기 지난번에 할 때도 그 농막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무지하게 심했다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수내 농약 주고 빌어줄 때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농기계. 그거 우리 집까지 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걸 쌓아놓는 시설,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 농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농막도 건축물로 보니까 도로에 접하라는 등 어쩌고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농막을 밭이나 논에는 안 될 것이고 밭이나 과수에 설치할 때는 6평 정도. 그래서 농막을 설치할 때는 그 땅이 도로에 접할 필요도 없다라고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이 바로 규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농기계 쌓아놓고 비료 같은 거 쌓아놓는 그런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설치할 때도 도로에 접하라 그러면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도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번거롭다고. 그래서 이 농막 설치할 때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도 연결하게 해줬고요. 법을 개정해서. 그 다음에 수도관도 연결하게 예전에 못했거든요. 연결을 하고 전기 연결하니까 전구담화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전구담화 알죠? 전구담화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는 전구담화가 뭐 잘못됐나?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를? 백열등?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전구담화 아주 좋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화조 있죠, 정화조. 그것도 설치 못하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정화조도 설치하고, 즉 화장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 설치하고 수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밥도 해 먹잖아요. 난방도 가능하잖아요. 에어컨도 설치하고 별장처럼 이용합니다. 이제 그래서 농막은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그 484페이지 메뉴의 3번의 구체적 기준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요거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니까 잘 보셔요. 연면적 합격 얼마 이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자, 예비 중개업자 여러분, 연면적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예비 중개업자 안 될까 봐요. 자격증 안 달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명품백 5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사준다라고 애들 아빠가 얘기했어. 그거는 조건부 법률행위요, 기한부 법률행위요? 객관식용으로야 조건부 법률행위지만 주관적으로야 확정기한부 법률행위지. 나 시험 한번 나 합격한다. 그죠?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자신감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뭐들라 걱정해요. 그러죠? 나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상상도 안 해버려야 돼. 그러죠? 나 된다. 약간의 오만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나 된다고. 나 같은 사람 안 되면 누가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이죠. 2천 이상 건물 짓겠다고 땅 구해달라 하잖아요. 그때는 4m 도로 가지고 안 된다고. 도로 폭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거기에 대지가 4m 이상을 접해.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의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고 팔 때는 6m 도로 확보해야 돼요. 근데 가로수의 공장은 3천 이상 공장 지을 때만 6m 도로 확보하면 돼요. 그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게 듣고 있죠 지금?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된다. 공장 지을 땅일 때는 3천 이상 공장 지을 땅이라면 6m, 도로가 6m. 자, 그럼 보통은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도로라는 거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및 예정 도로를 말하고, 그러죠. 산동네 같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그러한 지형적 여건에 따른 곳은 도로 너비가 3m 이상이면 되고, 막다른 골목 있죠.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m,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 도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열한 이러한 도로의 대지는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죠? 농막은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연면적 합계 2천, 공장은 3천 이상의 공장 지을 땅이라면 6m 너비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면요, 객관식 문제가 이 안에 다 돌아 나오니까 항상 돌아가면서 틀리게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축선 있나요? 아이고, 이놈의 건축선.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 또 계산하는 문제. 여기 계산하는 거 싫죠? 이거는요, 유치원 입학하는 반에서 푸는 레벨이야. 초등학교 입학이 아니고 유치원 입학반. 유치원생들 중에 있잖아요. 아, 유치원 애들 중에 똑똑한 애도 있어요. 예. 멍청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건데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멍청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도토리 3개 가져온 원숭이가 오다가 하나를 흘려버렸다. 그럼 몇 개 남았냐? 이게 뺄셈 아니요. 도토리 3개 들고 온 원숭이가 친구 도토리 2개 빼앗으면 몇 개 되냐? 이렇게 5개 그러죠? 그 정도 레벨의 문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신감이거든 이게. 자, 건축선이라는 거 나오죠? 아까 자, 도로라는 거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그죠? 너비가 얼마 이상? 4m 이상 도로가 기본이 기본. 자, 건축선 시험 낼 때는 가로치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도로는 4m. 자, 그러면 대지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건축선이 뭐냐면은 자, A 대지, B 대지, C 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을 도로 쪽으로 담장을 최대한 위치하게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4m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B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지을 때 이 대지 면적이 있고 건폐율 들어가고 용적률 들어갈 거 아니요. 그러면 건물 외벽 담장 설치할 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죠. 이 선을 넘어서 건축물 설치하면 될까? 도로 침식이란 말을 쓰거든. 안 되지. 이건 상식적으로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 선 넘지 말라고. 요 선이 바로 무슨 선이요? 그 건축선이라고.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이 표현을 자꾸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이것도 표현 낼 때 시험에 대지와의 경계선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틀린 사람이 더 이상하지 그거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자, 도로가 말이야. 이 건축법 이게 다 72년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물 짓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철거할 수도 없고 그냥 기득권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에 안 맞는 것도 지방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다니까. 도로가 옛날에 구획된 만든 도로라 너비가 3m밖에 안 돼. 그럼 이때도 비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요선에 물리게 건물 지으면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이때 건축은 제한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도로가 통과하는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균등하게 똑같이 규제를 받아 야들은. 그래서 건축처리라는 게 도로 소통을 위한 제도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도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도로가 3m라고 그랬지요. 결론값은 간단한데 그래도 이제 원칙대로 하면 이때 비대지 소재 건물 지으려면 그 도로 소유너비 미달하는 도로 있지요. 도로의 중심선 이쪽이 중심선에서 얘는 소유너비 얼마만큼 2분의 1만큼을 후퇴를 해야 돼. 자, 소유너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도로는 다른 조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로 너비가 4m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m 후퇴한다는 얘기 아니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후퇴한 요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이 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말라고. 야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1만큼 후퇴하잖아 이렇게. 이 선이 건축선 돼버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때 1.5 있잖아요. 도로 3m니까 실제 대지 안쪽으로 0.5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50cm씩 들어가야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도로는 3m는 있지만 4m가 안 되잖아요. 미리부터 건물 못 짓게 해야지 4m 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똑하니 건물 지으면 콘크리트 뭐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퇴한 요게 얘들은 전부 50cm 들어가야 되죠. 요 부분은 대지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야.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도로가 만약에 2m밖에 안 돼요. 그럼 보세요. 2m 도로 아니요? 이때도 중심에서 2분의 2분 후퇴하니까 2m 후퇴하면 4m 확보하잖아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m 들어가면 되지.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단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닌 것 같아. 웃지 마라.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한다 할 때 3m 아니면 2m 둘 중에 하나로 시험 내거든. 자, 이제 도로가 3m 너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대지에 이 가진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없는 땅이었다면 없는 땅일 경우는 더 멀어요. 옛날에 건물 있는 땅이겠지. 근데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 도로가 아까 3m라고 그랬죠? 얘 건물 지으려면 0.5 들어가야 돼요. 야도 0.5, 얘도 0.5. 도로 똑같은 너비니까. 야도 0.5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요 공간이 얼마 확보하려고? 그러지. 3m 있으니까 0.5 들어가면 4m 된 거 아니야? 요 부분을 미리부터 건물 못 짓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 도로 확장할 때 훨 낫잖아요. 보상금도 덜 들고 땅값만 들면 되니까. 건물 있어봐요. 골치 아파지지. 이거 평생 영원히 도로 확장 못 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 도로가 2m요. 그러면 얘는 얼마 들어가? 1. 얘도 1. 그러지. 소요너비 4m 확보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세요. 도로가 있고, 자, 이쪽에 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반대편에 하천이 있다. 철도, 선로부지, 경사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도로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때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면 건축선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은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전체를 대지로 건폐를 용적 요청해서 건물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야가 도로가 3m밖에 안 돼. 4m 안 되지요. 그 야 들어가야지. 얼마 들어가면 돼요? 1m 들어가야 4m 확보하지. 요 부분을 건물 못 짓게 하고 싶다니까. 도로 나중에 확장해야 되니까.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 제도예요. 그 밑에는 법적으로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한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3m 있으니까 실제 1m만.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여기서 2m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죠? 이 부분이 이제 건물 못 짓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건축선 제한받는다. 이럴 때 후퇴된 이 부분들은 대지 면적으로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남는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요. 공부상 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 도로가 3m고 1m 들어가야 건물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거래 중개하는 사람은, 그러죠? 땅 주인 A, 사는 놈 B, 중개업자 갑이라고 해. 갑. 중개업자 은기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은기 선생 들어봤어요? 하도 성격이 은기 붙어서 옛날에 은기라고 해요. 원장들한테 내내 시비 걸고 싸우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 성질대로 살다 죽을 사람이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절대 막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야. 독립운동 많이 했어. 그러면 은기가 이 땅을 중개할 때 있지요. 사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해 줘야지. 사장님, 이 땅 사실라면 도로가 3m인데 건물 지을 때 1m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간 이 부분은 대지로 이용을 못 하거든요. 남은 땅만 대지로 이용해야 되니까 그 가격 치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명 한번 해줘야 돼요.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려면. 그러면 두 분 앉아서 이 부분은 어차피 대지로 이용 못 하니까 매매 대금에서 빼달라고 하든지 그러죠. 아싸리하게 분할하고 나머지만 사시라고 하든지 그러죠. 그 중개업자 이런 얘기 해주면 야, 존경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말로 하면 안 되고 계약서에다가 단수 조항을 써줘야 돼. 쓰는데 말 표현도 안 돼요. 또 뭐라고 쓸까? 하여튼 건축선 제한 받음 손 도장 찍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죠. 따박따박해서 자, 이 대지는 매매 대상 목적물 대지 있지요. 땅은 소유 넓이 미달하는 넓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 시 건축선 제한 받는다는 사실, 1m 들어간다는 사실, 대지를 이용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음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지장을 찍는 거지. 우리 언젠가 이름 쓰고 지장을 국 찍고 민증 복사해가지고 내용 증명 2통으로 쏴라고. 있었지 어디서? 어디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이름 쓰고 찍고 그 다음에 민증 4번 복사해서 첨부해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2통 쏴라고. 그게 뭐 할 때? 뭐 있었잖아요. 뭐를 알차게 가르쳐 놓고 했으면 그때 성명, 지장, 사본 다 동그라미 다 쳐가지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배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했지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2통 갔는데 이제 빠른 시기에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업이 미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업이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원래 건축선은 도로가 있다 쳐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업이 미달하면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그럴 때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건축선 개념부터. 건축선이란 대지의 건축물,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있는 484페이지 하단이에요. 건축선이란 대지의 건축물,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계선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와 같이 따로 건축선 설정하는 것은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꼬딕체로 됐으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을 자꾸 익숙해야 된다니까요. 한 방에 단박에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가지고. 예외,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하여 건축선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같은 세 가지가 있다. 기억,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의 건축선 나오죠. 점점 2개 있죠. 첫 번째 점박이가 이놈, 두 번째 점박이가 이놈이요. 그리고 상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상을 하고. 첫째,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그 무슨 선? 중심선. 요거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제 이게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막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 연필로 그려보고 막
머리 쥐어 짜가면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둘째,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자 보면 도로 경계선에서 나오죠.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한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요거는 소요너비의 2분의 1 그러면 안 되지. 자, 도로가 있고 미달한, 너비는 미달한, 그러죠? 하천 등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럴 때 여기 건물 지을 때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 그죠? 경계로 소요 너비만큼이라. 도로가 3m면 실제는 1m 들어갔잖아요. 그 걸음이 밑에 왼쪽 걸음이 첫 번째 점박이고 오른쪽 걸음이 두 번째 점박이 아니야. 이제 알겠죠, 이제. 이때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된다. 오케이? 아니, 지난주에 내가 이 그림 한번 그렸잖아요. 요거. 요 그림 기억나죠? 이제 선로부지가 있다고. 기차 레일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도로 너비가 3m라고. 그러죠? 요렇게 그림을 줘가지고 A 대지에 대지 면적 구하시오 할 때 요 변의 길이가 20m, 여기 이제 10m, 이게 14m, 7m 줬단 말이야. 그럼 대지 면적 구할 때 이게 논점이 봐요. 도로가 3m 아니요? 그러면 얘는 A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건축선 제한 받잖아. 근데 도로와 하천에 선로부지 있죠? 여기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 맞고 후퇴해야 되니까 3m는 있잖아요. 1m 들어가라는 얘기지. 후퇴한 요 선이 건축선 되고 요 부분은 대지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 여기 빼란 얘기 아니요. 전체 면적에 야를 빼란 얘기. 그 문제 때 뭘 간단하네.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놔야 돼요. 공부상 나오기 싫어도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대지 면적 아니요? 대지 면적 구할 때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아니요? 남은 땅이 대지가 되는 거 요게 여기에 50%, 요 땅의 100%만큼만 지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거. 그래서 이거 출제 오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구하시오 가로치고 도시지역이 아님이라고 해버렸다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선 제한받지 않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개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선 관련된 거 2개, 그 다음 방화지구 제한받는 거하고 또 하나 더, 대지 분할 제한하는 거. 일주일 전에 똑같이 배웠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하나도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신의 조화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그림 밑에 니은 있나요? 니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지요. 지정 건축선이라고 그래야. 이건 또 뭔 얘기냐면은, 일단, 자, 예를 들어, 이 도로가요, 도로 너비가 20m요. 도로가 20m라는 얘기는 엄청 넓은 거 아니야?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건물 지을 때. 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있을 때, 또 이제 도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A 대지, B 대지, C 대지 있을 때 이렇게. 자, 20m 도로가 있으니까, 이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은 당연히 대지와 도로의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시군구에서 나중을 대비해서 인구 늘어나면 20m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정비, 미래의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요, 강제로 건축을 정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자, 역곡 1동 2동 해가지고 기존의 모든 건축선 무시하고 건물 새로 지을 때는 대지 안쪽으로 3m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A, B 대지 소유자가, 그럼 여기 건물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철거하고 새로 짓고 싶어. 얼마 들어가라고? 3m. 얘도 3m. 얘도 3m. 얘도 3m.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결론은 너비가 26m 도로를 나중에 확보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을 대비해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서만 최대 4m까지. 이때 강제로 정해가지고 건물 못 짓게 한 거 아니야? 이때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할까 제외할까? 이때는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은 못 짓지만 전체를 대지 면적으로 해서 건폐율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거기 도시지역에는 몇 미터? 4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지체 없이 이제 고시하라. 이렇게. 한 장 넘겨봤더니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10미터가 있는데 2미터 후퇴하라고 됐지요. 요 동네는 2미터 후퇴하라고 정했다 이 말이요. 3미터 후퇴하라고 할 수도 있고 4미터 후퇴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5미터 후퇴하라고 정할 수는요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10미터 도로지만 나중에 14미터 도로가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얘는 2미터씩 들어가서 지어야 된다고. 이때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 줍니다. 이런 거 응용하는 문제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모퉁이는 뭐 일단 냅두고 뭐 그 난수표이. 그 다음 그 페이지 맨 밑에 리얼 대지면적 산정 특례 있나요? 소요너비 미달 도로와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의 경우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면적 산정할 때 이를 뭐하고 이거 자 요거 하고 요거 두 경우 있죠. 도로 자체가 소요너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너비를 확보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거든. 이때 후퇴된 이 부분들은 대지 면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지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강제 지정 건축선 있죠. 특별 시군구 정장에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한다. 강제로 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후퇴된 부분을 건물 못 짓지만 전체 대지 면적 포함은 된다. 이게 대지 면적으로 포함된다 말의 의미를 잘 잡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 지금 요 3미터 도로가 있고 도로에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설로 보지. 그럼 여기서 4미터 후퇴해야 되니까 3미터, 1미터 후퇴하잖아요. 후퇴한 요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무슨 의미냐면 전체 땅이 등기부상 100평이라고 해요. 100평 후퇴된 요 부분이 10평이라고 10평. 남은 땅 90평이죠. 그러면 이 10평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라면 90평의 땅에 대한 50%, 45평짜리를 그 다음에 90평에 대한 100%인 90평짜리 연면적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등기부상 나의 것이라도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얘는 강제로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100평이라고 쳐. 빠져나가는 게 10평이라고. 남은 게 90평이에요. 90평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공부상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90평의 땅에 건물 지을 때 100평을 대지로 건폐율 50% 적용한다 이 말이요. 50평짜리를 연면적 100평으로 90평의 땅에다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째려보고 그래요. 제가 뭐 째려봄 당할 이 실수를 했어요? 땀 찔찔 흘리면서. 그러죠? 그 다음에 가로수 한번.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이 있지요? 가로수 한번.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시험용으로.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그림 그리시겠어요? 그 문장? 아주 단호하게 1초도 안 걸려서 아니요. 네가 해라 그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라는 것은 네가 그려. 이거 지금. 자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건축물하고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거 이 그림 그렸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 그러죠? 물이 하천 흐르네. 밖에서가 아니라고. 왜요? 밖에서라고 하나요? 뭐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천서는 물 떠서 옮기는 걸 물 밖에서라 그러지 않아요? 양동이라 그래요? 와닿지를 않아. 팍 피부에 밖에서. 도로가 있어. 도로가. 이 도로가 너비가 3m 도로예요. 예? 하천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A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 너비 3m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로가 6m라고 쳐. 그럼 6m. 도로 너비가 6m여요. 그럼 이제 도로와 대지 경계가 있잖아요. 4m 이상 됐잖아요. 그럼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니까
이 선 넘어가서 건물 안 지으면 되지. 이 선 넘지 말란 얘기지. 그 얘기요. 그럼 만약에 도로가 3m밖에 안 돼. 그래도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될까? 그때는 안 되지. 그때는 3m 있으니까 실제 1m 후퇴한 이 선이 건축선 되겠지. 이 선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건축물 외벽이나 담장은 이 선 넘지 말라고. 그 얘기구만. 땅 밑으로 넘는 것은 개안타고. 자 보세요.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안 해. 뭐 집도 땅 밑에 뭐 창고 같은 거 지어갖다 먹는 거는 누가 뭐 밟고 다닐 일도 없고. 그 다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란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딱 물리게 지었죠. 그러면 물리게 지었는데 도로면으로 높이 몇 미터 이하 부분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상태가 건축선 넘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 안으로 당겨서 열게 해야 되지. 4.5m 넘는 부분은 나와도 돼요. 그 얘기예요. 간단하네. 몇 미터? 4.5m 외워야 되겠죠. 4.1m 이러면 안 되고. 4.5m 넘는 부분은 창문이 열었을 때 건축선 넘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있나요? 지금부터는 IQ 20에서 30이면 딱 좋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단순. 그 1번에 구조해 놓고 구조 내력이 있지요. 2번에 구조 안전 확인 있나요? 요걸 한번 봐야 되는데 건축 허가에 의한 건축물 건축 대수선할 때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해야 한다 해놓고 2번 위일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됐죠. 한 장 넘겨보세요. 층수 몇 층 이상? 2층. 연면적 200. 2층. 그러면 연면적 200 하면 되네. 이상 건축물 짓거나 높이는 13m, 처마 높이 9m, 둥기둥기 10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둥기둥기 10m.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 자체 고정 하중이 있잖아요. 자체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꽉 들어섰을 때 적재 하중, 풍압, 적설, 눈이 쌓였을 때 적절하게 그 압력에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온 거 있죠.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200, 높이, 처마 높이, 둥기둥기.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으로 많이 뜯었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의 건축물은 착공 신고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조 기준이 있다 이 말이야. 그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공사하라는 얘기예요.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5층짜리하고 50층짜리하고 철근의 굵기, 철근의 배열, 콘크리트 두께, 강도 달라야 되죠. 그걸 달라야 되지. 그래서 객관식 낼 때 다음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한 그 대상 건축물이다. 틀린 거 걸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대로 나옵니다. 자, 층수 몇 층 이상? 이거 원래가 2층 아니었는데 자꾸 뭐 지진 나고 자꾸 하고 하니까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를 하면 2층, 연면적 200, 높이는 13, 처마 높이라면 9, 둥기둥기 1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예전 기출 문제 박스 처리해서 그대로 넣어놓고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비어가 해놓고 순수대로 들어갈 거 골로시오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층수 몇 층? 연면적 200, 높이로 하면 14, 처마 높이 하면 9, 기둥 사이가 10. 이 중에 하나에 해당 건물 지을 때 구조안전 확인받았다는 것을 서류 작성해서 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함부로 허물어지지 않게 지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층수 2층, 연면적 200, 높이 13, 처마 높이 9, 둥기둥기 10. 이런 식으로 5번 이상을 스스로 반복해야 공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반복을 한 이유는 혼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한두 번 쓱 보고 줄 쳤다고 공부했다고 다음 파트로 가면 안 돼요. 안 헤어집니다. 줄만 쳐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별별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박스들이 계속 나오죠. 야들이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될까 찍어야 될까? 아유, 우리 다 그냥 깔끔합니다 진짜. 이 질퍽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죠? 괜히 이거 줄 쳐주세요. 나 줄 쳐줄 수는 있지만 줄친들 그러죠? 깔끔하게 안 나오기를 바라고, 나오면 낸 놈 욕하면 내고 하고 그 다음 찍어버리면, 찍을 땐 4번 찍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살라고 찍으면 틀려버려요. 에이 틀려버리지 하면 맞습니다. 500페이지 보세요. 지하층이라고 있죠. 얘는 그림으로 케이스 문제 나올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층 있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자, 지하층이 뭐요? 지하층이 언제 거기 지하라고 돼서 그게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고 아래에 있는 층이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2분의 1 외우셔야 돼요. 2분의 1 옛날에 3분의 2였거든.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법적 취급 층수.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는 지상층만 산정하기 때문에. 연면적.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다만 용적률 계산에서는 연면적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확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죠? 아니요? 예. 지하층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하층이라는 해놓고 줄치고 넘어가 버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목 임야라는 거 있어 없어요? 임야도 있나요? 임야가 뭐요? 또 산이라 하잖아요. 임야 개념 외우라 했죠. 전이 뭐요? 답은 뭐요? 저수지는 지목이 있어. 저수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저수지라는 지목이 없어요? 저수지는 지목을 뭐를 설정해요? 유지가 뭔데요? 인공?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을 유지. 자, 지하층이 뭔데요? 모든 법은 있잖아요.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법제처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미래에 있지 않은 것을 대비한 법조문이 있을까요? 아니죠. 판결이 뭔데요? 과거의 일을 판결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상 보니까 사람 죽일 것 같아. 미리 교도소 가라. 5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민사소송할 때도 보세요. 이 사람이 돈 안 줬거든요. 이 사람이 왜 물건 안 넘겨줘요? 이 소송하는 거 아니요? 모든 게 과거에 벌어진 일을 재단하는 게 법이에요. 법률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게 뭐지? 그때 언론은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법을 만들 때 가상화폐란 하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걸 말한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모든 법은 정의를 해요. 그 정의를 외워야 돼. 그게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안 외우고 한다니까. 그리고 뭔가 거창한 걸 막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점수 나오는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본이 없으면 점수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자, 예를 들어 건축물 있죠. 건축물의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사이즈 잘못 그렸네. 건축물이 요 바닥 있죠?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지하층을 묻는데 지하층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닥이 지표면, 자, 지표면 아니요. 사람이 서 있잖아요. 땅을 밟고 아래에 있대잖아. 그러죠?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요 평균 높이가 해당 요층 높이 있을 거 아니요? 얘가 4m라고 해. 요 높이에 얼마 이상? 반 이상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요. 2m 이상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인정받는다. 자, 그랬을 때 지하층 이 부분은 층수 산정할 때 넣어 빼 지상층만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했잖아요. 그럼 지하층 요건 갖췄죠, 최소. 그 다음 또 지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들 완전 들어갔잖아요. 완전 지하층이지. 지하 3층 할 때는 전체 건축을 청수할 때 지하 3층 넣을까 뺄까? 그걸 빼지. 그렇게 건축공사 현장 가봐봐요.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이렇게 됐다니까. 총 청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하층은 법적인 청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층 부분이, 자, 각 층 바닥 면적 100평이라 100평. 자, 연면적 산정할 때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요, 제외해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의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고. 왜 읽었대요, 그걸?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몇 평? 100, 500평. 그러죠? 자, 용적률 산정할 때는 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대지가 200평이어에 그림처럼 지었다, 딱 줬다. 용적률 몇 프로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연면적 아니요. 그럼 대지가 200평 줬네. 이때 연면적은 야를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제외한다. 용적률에는 제외한다. 입장을 벗고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내가 이런 대답했으면 나는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걸도 큰데 대답도 못하고 진짜 다 틀리고 진짜 눈 뜨라고 눈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을까? 계속 끈질기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마이크 끄고 집에 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용적률 산정할 때 있지요. 그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넣어 빼. 자, 그러면 대지가 200평. 자, 각층 바닥면 100평짜리의 지하층 1층. 자, 이런 식으로 건물 지었다. 용적률 몇 프로냐 물어보면, 자, 얘를 뺐죠? 100, 400평 아니요? 400평. 200평분의 400평. 1분의 2. 200%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그죠? 이 건물은 용적률 몇 프로? 200%를 지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지하층으로 인정받아 지으면 청수 산정할 때 지하층 넣어 빼. 연면적에는 넣어. 용적률은 빼. 오케이. 요거 꼭 가지고 댕기세요. 흘리지 말고. 다음 달에 물으면 거꾸로 얘기할 것 같아서. 한 장 넘어가고. 자, 504페이지 하단에 개별 건축 제한 있나요? 504페이지. 그 건폐율 있고 용적률 또 나오죠, 이제. 찬물 한 잔 묻고 또 달립니다.